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가이드 박의정입니다. 제가 박의정, 저의 호라 그랬죠. 본명은 아닙니다. 박도 성이 박씨라는 얘기가 아니고 넓을 박자, 그리고 정, 상세하다, 깊다라는 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하면서 폭넓게 깊게 여러분들에게 명리의 철학을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각오를 하면서 기존에 쓰던 호를 박의정이라고 바꿨습니다. 대개 우리가 새로운 삶,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을 개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명칭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좀 제 생각에는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꽃이라고 하는 시는 본질, 어떤 사물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노래한 시라고 봐지는데, 처음엔 존재감이 없을 때 그에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게 됨으로써 실존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하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고자 해서 기존의 호를 바꿔서 박의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거듭될수록 제 본색을 드러내고 싶네요. 그러나 제 본색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위장술에 좀 능한 면이 있어요. 오늘 육친론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육친론에서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될 거로 보아집니다. 아마 기초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육친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한 분한테서 받았는데요. 제가 대운을 설명드렸더니 소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느냐, 소운이 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잠깐 답을 하고 육친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운, 큰 대자가 아니고 적을 소자죠. 소운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대운은 1대운에서 10대운까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물론 1대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0대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1대운일 때는 뭐 태어나서 바로 1살서부터 대운이 시작이 되니까 소운이 그리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10대운이나 9대운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태어나서 이 대운이 적용하려면은 10살이 되던가 9살이 되던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 태어나서 요 대운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그 과정에 작용하는 운이 소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시주가 중심이 됩니다.
그 사주의 연월일시 중에서 시주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대운을 정할 때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양남 음녀는 미래절로 순행하고 음남 양녀는 과거절로 역행한다. 똑같습니다. 시주 기준이라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주가 갑자라고 한다면은 양남 음녀의 경우는 순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에서 을축, 병인 이런 식으로 순행해서 자기 대운이 시작될 때까지 1년 단위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운이라고 한다면은 소운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역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갑자시에서 역행하는 음남, 양녀 같은 경우에는 갑자 다음에는 우리가 개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해가 1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술이 2세가 되는 거고, 역시 사대운이라고 한다면은 신유까지 이렇게 소운이 전개가 돼야 되겠네요. 현재 4세부터는 대운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이렇게 소운이라고 하는 것은 시주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건데요. 저는 소운을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운이 10대운까지 있는데요. 9살까지는 부모의 슬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운이 좋으면 그 아이의 운도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모의 운이 흉하면 아이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운이 무엇인가 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야 되고요. 질문을 주신 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자, 답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육친론을 한번 시작하면 아마 여러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명리학에 있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게 이 육친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친이라고 할 때 한자를 보니까 6자에다가 친할 친자를 썼지요. 그게 육친이라고 하면 6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육친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육친의 명을 제가 이러한 원 밖으로 10개의 육친을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육친의 하나하나를 보면 비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비견은, 비는 견준다는 뜻이고 견은 어깨 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견준다. 그러니까 비견이라고 하면은 선의의 경쟁 또는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는 혈연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
더 확장시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사회 또는 내가 태어난 어떤 조국, 모국, 이것이 그 구성원들 전부가 비견 또는 비겁이 되는 것이죠. 더 확장시키면 세계 인구 60억이 다 비견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주 공부를 하는 것은 60억 인구의 명을 다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그 주변의 것에서 이 육친을 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었죠. 그래서 뭐 집안에 4대가 모여 산다든지 심한 경우는 뭐 5대가 모여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라 굉장히 대식구가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육친의 범위도 혈연의 범위도 많이 좁혀진 느낌을 갖습니다. 사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자신 아니면 자녀들, 뭐 부모 그 정도예요. 결혼을 했다면은 뭐 처가 쪽이 되든 시댁 쪽이 되든 그런 범위에서 우리가 육친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우선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겁은 우리가 겁재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비겁할 때 겁자가 강제로 빼앗는다, 겁탈한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빼앗는 대상이 주로 뭐가 되느냐면 재가 돼요. 재물 같은 것. 남자에게는 여자도 이 재에 속합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도 뭐 뺏고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별명인 겁재로 불리우는 것이 실감이 나는 표현 같아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주의 주인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의 주인공은 일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 나를 나타내는 일간, 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갑의 비견이 되는 것은 간목이거나 지지상의 인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음양에 있어서 음과 양의 구분에 있어서 이것이 양이니까 비견도 양이 됩니다. 지지에서도 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음양의 구분으로 맺어져 있지 않아요. 비견은요. 양 대 양, 음 대 음입니다. 그런데 요 비겁이라고 하는 거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천간에서 을목이 겁재가 되고요. 지지에서는 묘라고 하는 지지가 겁재가 됩니다. 이 간목에. 그래서 비견과 겁재는 어떠한 일간에 비견, 겁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비견과 겁재의 성향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차이점 또는 공통점 이러한 것들을 세밀하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여기 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밥식자에다가 신 뭐뭐 하는 것, 뭐 귀신이란 뜻이 아니죠. 여튼 식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나 비경겁이 생해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해준다고 하는 거,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생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목이니까요. 목생화 해서 병화, 그리고 지지상으로는 사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 것으로서 음양을 달리해요. 정화가 되고 오화가 되는 것이죠. 상관은.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나 또는 비경겁에 의해서 생을 받는 그러한 육친이 됩니다. 물론 식신과 상관의 성정이나 작용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제와 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이 정제와 편제는 식신상관의 생을 받습니다. 식신상관의 생을 받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 식신은 정제를 생하고 상관은 편제를 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제 편제에서부터는 소위 정과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를 정자와 치우칠 편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정제가 되려면은 나로부터 극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비경겁으로부터도 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제에 해당되는 것은 이 내가 양이라면 정제는 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제가 되려면은 기토가 돼야 돼. 기토. 목극토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편제가 되려면은 무토가 돼야 됩니다. 지지상으로는 기토와 같이 하는 게 축이라는 토와 미라고 하는 토가 되겠죠. 편제에 해당되는 것은 진토와 술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편으로 나누어지고 정제가 이 일간과 음양이 형성되고 편제일 때는 음양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 대 양이 되는 것이죠. 정제는 양 대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제 편제가 정관과 평관이라고 하는 것을 생하게 되고요. 재로부터 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찌 보면 껄끄러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이 정제정관은 나 일간과
이 비견겁을 극을 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는 법의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정관은 바른 관이죠. 평관은 치우친 관이죠. 그래서 나를 극한다. 나와 비견겁을 극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관의 생을 받는 정인과 편인이 있어요. 정인은 우리가 쉽게 나를 낳아준 생모라고 한다면, 편인은 뭐 계모가 된다든지 그런 이유인데요. 여기서 정인 있고 편인 있는데 관의 생을 받으면서 또한 비견과 비겁을 생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나를 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극과 생 이런 식으로 놓이는데, 이 비견과 겁재를 묶어서 우리는 비견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견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식신상관을 묶어서 식상 또는 상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제 편제를 묶어서 우린 재성이라고 해요. 재성 이렇게 얘기하고, 정관과 평관을 묶어서 우리는 뭐 관성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또는 관살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정인 편인을 묶어서 인성이다. 인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 비견겁이 하나, 식상이 한 덩어리, 재성이 한 덩어리, 관성이 한 덩어리, 인성이 한 덩어리,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서 육친이 되는 겁니다. 육친은 10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우리가 육친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렇게 6개의 덩어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육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간목을 극하는 건 경금이 있어요. 그게 평관이 되고 신금은 정관이 되는 거예요. 또 인성에 간목을 생하는 것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가 정인이 되고 임수가 편인이 되는 겁니다. 아직 육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육친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육친론의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